오늘은 뉴스민 타임. 원래 우리 뉴스민 기자들이 취재한 여러 소식들을 직접 전하는데 오늘 특별한 분을 여러분께 모셨습니다. 대구 참여연대 간사님, 조영태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참여연대 간사 조영태입니다. 네, 전화로만 뵙다가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우리 활동가님께서 오셨다면은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홍 시장님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김없이.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전해주실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네. 금요일 날 아침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이제 대구 경찰청에서 동인청사 뉴미디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소식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홍 시장님도 아주 발끈하면서 경찰의 대구시청 출입을 금하겠다. 마음에 안 들면 오지 마라 하시니까 아주 그 강경 대응을 하고 계신데, 이번 압수수색 시초가 된 게 대구 참여연대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때문에 그 수사의 일환으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집행된 건데, 대구 참여연대가 애초에 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이유, 시청자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안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대구 참여연대에서 홍준표 시장님 고발했을 때가 올해 2월입니다. 네. 4달 전이고요. 당시에 이제 홍준표 시장님과 그리고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분 이렇게 두 분을 고발했습니다. 먼저 유튜브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시 대구시청 유튜브를 보면 너무 이제 홍준표 시장님 개인의 홍보를 하고 있다.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파워풀 홍 시장이라는 이제 영상 카테고리 안에 영상이 좀 많이 올랐었고, 유튜브 쇼츠를 보면 홍준표 시장님 얼굴밖에 보이지 않는 네, 그렇게 되었고, 이게 홍카콜라 TV인지 대구시 유튜브 TV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분을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했다. 공무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했고요.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홍카콜라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홍준표 시장님의 온라인 공식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밴드 이런 식 등등의 홍준표 시장님의 공식 SNS다라고 이제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홍준표 시장님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들이 대부분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님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조했다라는 곳에서 방조죄 하는 것도 고발을 해왔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대구시 유튜브가 대구시장에 대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잘한 건 칭찬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게 뭐가 선거법 위반이야? 선거법이 어떤 규정이 있길래?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지금 보면은 그 홍 시장님과 경찰 간의 대결 구도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것도 제가 조금 언론이 불만스러운데, 대결 구도와 흥미 위주의 황색 저널리즘과 유사한 그런 부분만 부각이 되고, 애초에 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런 분석을 하는 지방 신문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조금 제가 아쉬운데, 어떤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홍보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공직선거법 86조 제 1항 1호에 있습니다. 개인을 홍보할 수 없다. 네. 업적 홍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같은 법 86조 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물이라고 하죠. 이거는 분기별 1회밖에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유튜브를 보면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개인적 영상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법을 위반한 게 아닌가라고 하고요. 그 영상을 짧게 소개시켜드리면 아마 시장을 업적 홍보한 게 뭐가 잘못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쇼츠를 보면 이런 게 올라옵니다. 홍준표 시장님이 대학생 시절 미팅한 썰. 대구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지방자치단체 사항을 알려야 되는데 시장님이 미팅한 썰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홍카콜라에서는 만약 어떤 협약식을 한다 했을 때 이 협약식을 어떤 협약식인지 소개시켜주지만 대구시청 유튜브를 봤을 때는 이 협약식이 어떤 협약식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협약식에 온 사람과 홍준표 시장님 선물을 나눠 가졌다.
난 영상만 올라옵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으로 만든 영상, 대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영상인데 막상 이 세금의 영상을 보면 대구시와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없고 홍준표 시장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소 업적이라던가 개인의 어떤 홍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약간 그런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이 공직선거법 규정이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지자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대통령이든 선출을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정치 신인하고 이미 지자체장이 돼가지고 세금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선거에서 경쟁을 한다고 봤을 때 혹시라도 기존에 이미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이용해서 또 인프라를 이용해서 공무원들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선거 운동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정선거 게임에서 어긋난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공적 인프라는 그야말로 공적인 목적에 사용돼야 되지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홍보, 뭐 이미지 메이킹 이런 쪽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취지가 아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아마 홍 시장님만 이렇게 수사받고 한 게 아니라 처벌례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네. 아마 사천시인가 약간 거기서 이미 비슷한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처벌에까지 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가지고 홍 시장님은 보복 수사다 깡패냐 이렇게 반발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또 왜 나온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난 17일이었죠. 대구에서 이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홍준표 시장님은 자기는 도로 조명까지 허가한 적 없다. 버스 의뢰 안 해주겠다라고 했고요. 경찰에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집회 신고 들어왔고 법원에서도 허용한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치 양보도 없는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시장님이 너무 나가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홍준표 시장님은 당일날 공무원 300명을 동원해서 이제 퀴어 축제를 막으려 했고요. 경찰은 당연히 그에 맞서서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아침에 물리적 충돌이 좀 있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길게 이어지지 않았지만 뭐 다치는 공무원분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 이 경찰청장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이제 반발하는 SNS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이었죠. 이제 한 6일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 퀴어 축제와 관련 없는 저희 대구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이제 선거법 위반 관련한 압수수색인데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 이제 그거 연장선상으로 이거에 대해 보복 수사다라고 이제 SNS에 계속 게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경험했을 때 흔히 이제 지지층을 겹치시켜주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부당한 어떤 압력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압수수색 자체를 보복성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뭐 경찰이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신청을 하고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를 하면 그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경찰이 이제 자기네들 인력을 모아서 집행을 하는 건데 영장 신청도 발부도 퀴어 축제 이전에 다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고발을 2월에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고발 2월에 했고요. 저희가 그 사이에도 경찰 수사 좀 해라 나 촉구 성명서도 냈습니다. 네. 그렇게 낸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고발장 접수가 9일에 죄송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접수가 9일이 되었고요. 네, 9일. 네, 검찰에서도 이걸 이제 법원에 청구한 게 12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을 해라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 난 것도 16일이고요. 모든 것들이 다 퀴어 축제 전에 다 벌어졌는데 이제 시장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제 퀴어 축제 이후로 다 연관 짓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뭐 네. 법원도 보복을 하고 있는 거고 홍 시장님한테 불만이 있어가지고 네. 대구 검찰도 뭔가 홍 시장님한테 불만이 있어서 보복하는 게 되고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집행한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이제 실행을 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실 압수수색의 주체는 뭐 법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중국적인 주체는 결정을 내는 게 법원이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퀴어 축제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서 경찰이 지나치게 범위를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곳까지 뭐 들어가가지고 뭐 압수수색 한다든가 뭐 필요 없는 물건까지도 막 쓸어 간다든가 그러면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남용하는 걸로 될 수 있는데 미디어실만 그 미디어 담당 관실
미우 미디어 담당관실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뭐 예컨대 그 압수수색할 때는 그 압수되는 목록을 다 작성하기 때문에 뭐 사건하고 전혀 무관한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뭐 마구잡이로 가져간다거나 이런 거는 사후에 다 검증이 되고 잘못하면 증거 능력이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홍 시장님이나 대구시 쪽 입장을 보면은 압수수색의 어떤 범위라든지 실행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별로 안 보이고 범위라든지 그 모양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고 그냥 압수수색 행위 자체가 스타트한 것 자체가 그런 이게 압수수색 할 거리 되나? 이쪽으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에 연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 어쨌든 그 홍 시장님이 좌파 단체가 증거도 없이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대구경찰청장은 허위 사실을 영장에 기재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라고 SNS에 글을 썼는데 일단 좌파 단체 간사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솔직히 좌파 단체 이제 간사가 되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님의 이 발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게 홍준표 시장님의 말대로 하면 이제 경찰에서 허위로 영장을 기재하면 검찰이 이걸 받아서 법원에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도 허가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허위로 증거 없이 신청을 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 그걸 시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건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님께 증거가 없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증거도 없이 고발하진 않았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증거가 없다는 말이 또 제 개인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미 대구시 유튜브의 영상들이 다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미 저희가 고발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영상들이 다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저희도 다 고발장 넣을 때 선관위 답변 사항과 그리고 영상의 캡처본 그리고 영상 몇 분 몇 초에 어떤 자막이 문제인지까지 다 기재를 해서 고발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고발장에는 없지만 이 유튜브 문제가요. 대구시의회에서도 한번 다뤄졌어요. 이게 지난해 11월이죠. 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당 소속인 한 시의원분이 대구시 유튜브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그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이제 올해죠. 올해 컨텐츠를 기획하는데 그 뉴미디어 담당관실에서 네. 그 타이틀 제목을 대문홍답 대구가 묻고 홍준표 시장이 답한다라는 대문홍답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청문홍답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게 지적 사항이었어요. 이미 청문홍답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네. 이미 청년의 꿈이라는 컨텐츠 채널에서 시장님 하고 계시는데 왜 굳이 대구에서 왜 또 하냐? 네. 그 정확한 워딩은 시 의원님이 이건 너무 속보인다. 라고 하셨어요. 속보인다. 의도가 다 네. 뻔히 보인다. 의도가 다 보인다. 대구시의 자원을 가지고 개인 홍보하는 거다. 네. 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무산됐어요. 이제 이미 11월에도 지난해에도 이미 대구시 의회 심지어 같은 당 소속 의원님께서도 대구시 유튜브는 너무 이제 홍 시장님 개인 유튜브 채널 같다. 비판하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증거는 좀 너무 넘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 시절에 영장을 그 신청을 반려하신 적도 있으실 텐데 아마 경찰이 신청한다고 해서 검사가 다 속아가지고 나름대로 증거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영장의 그 범죄의 소명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좀 보고 이제 검사가 법원으로 청구를 하지 경찰이 신청한다고 해서 그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앞으로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보다 보면 홍 시장님도 좀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이 홍 시장님과 경찰의 대립이 지금 첨예해지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이후 상황이 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네. 글쎄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홍준표 시장님께서도 일단 키워 주제 도로 전면 관련해서는 일단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맡겼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유권 해석이 만약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아오면 아마 이제 경찰에 대해서 더 이제 공격적이 될 것 같고요. 법제처 해석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미 시장님께서 말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도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경찰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계획이 다 있다. 법제처 유권 해석이 어떻게 되든 네. 본인은 계획이 다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뜻이 있을 것 같다. 경찰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게 너무 감정 싸움으로 가버리니까 결국 이 모든 피해는 다 대구 시민에게 돌아올 네. 겁니다.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경찰의 이러한 행동이 대구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과연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대구 시민에게 또 경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약간 이런 부분들은 좀 감정적으로 자중을 하고 이제 법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법의 해석 이 문제는 사실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지. 법제처의 해석이라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 그러니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 때 어떤 의도로 만들었느냐 이 정도 해석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법률의 의미는 이제 법원의 해석이 이제 최종 권한이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 형국은 제가 보기에는 홍 시장님이 행정대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경찰이 막은 거니까 부당하게. 그러면 이것도 공무집행방해예요. 그리고 경찰은 또 집시법 규정에 따라서 집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무가 있는데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그걸 가로막았다? 막 해산시켜야 되는데 경찰 뭐하냐? 이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면. 그러면 둘 중에 어느 분이 범죄를 저지른 거냐라는 것은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 수사기관들은 아마 어려워서 뭐 이건 결론 못 내릴 것 같고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대구 참여연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뭐 혹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일단 저희도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긴 하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이러한 사항 관련해서 이제 성명서, 논평을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 이건 이제 보복수사다라는 이제 주관적인 억측으로 너무 많이 이제 SNS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이제 이 본질을 좀 왜곡하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논평을 좀 몇 가지 이제 게시할 예정이니까요. 대구 참여연대 활동을 유심히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거의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네. 간사님 고발인 명의가 어떻게 돼요? 그 사건 고발인이 간사님이세요? 아니요. 고발자 명은 저희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 네네. 강수 사무처장님. 네네. 그러면 그 조사도 강수 조사는 제가 간사님 고발인 조사는 하셨고. 네네. 그때 뭐 분위기는 고발인 조사요? 네, 그러니까 경찰의 조사, 참고인 조사. 그건 다 이제 처장님이 가셨고. 저희 가셨고. 저는 이제 이런 사항들 모두 이제 이런 기초 조사를 제가 다 하고 고발인 명예만 이제 처장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간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요. 어쨌든 이 사건 수사도 아마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도 받았고, 그럼 법원이 어느 정도 범죄 소명이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한 것 같고, 경찰도 이제 자료 검토를 할 텐데 아마 뭐 주요 쟁점은 이제 그런 홍보글이 올라옴에 있어가지고 누구의 지시가 어디까지 있었느냐, 시장의 개입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